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대를 안성 내부적으로 다른 것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시장님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안성이 수도권 안에서 소외되는 평균 나왔으면 좋겠지만 우리 안성의 북동부 이쪽은 또 안성 안에서도 발전에 소외되는 그런 앞으로도 있겠다. 근데 이 고속도로가 정확히 이제 그동안 안성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북부지역, 북동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성 내부의 균형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남자 반도체, 또 용인철의 SK, 원산 SK 반도체, 그 아래 국가는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 노선을 둘러싸고 말하자면 안성하고 용인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힘겨루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용인은 가급적이면 용인 반도체 벨트 쪽으로 가깝게 가려고 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기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좀 비싸고 안성 쪽으로 너무 많이 내려오면 반도체 분류 성격이 또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찾아서 노선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잠실에서 용인 서인 쪽 지나서 안성 철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철도가 또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직 구간을 몇 공도로 나눠서 어디를 언제 또 어디를 따져야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건설할 때 보면 구간을 나눠서 시급한 데도 빨리 완공하고 최종적으로 안성까지가 먼저 개통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는 27년부터 원산 SK 반도체가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를 들어갔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민간자만 다 100% 민간자만은 아니고 국비로 이제 수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이제 개입을 해서 27년도에 원산 SK 가동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좀 빨리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평택부터 이어지는 이 반도체 산업의 물류를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쪽도 밑에 통로가스 이것 때문에 민원인 인적들이 많은데 변영기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넓게 가수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되게 큰 과제가 IC도 많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고 통행료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 편의가 저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도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통에 계시니까 보통에 계시니까 주로 이제 하다 보면 걸리는 문제들이 대규모 문화유적이 발굴되게 되면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택지 개발할 때도 유적 탐사할 때 역사적 가치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제안을 한 DL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초보적인 걸 하죠. 그래서 아직 뭐 크게 이제 적어는 없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데 지금으로서는 뭐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좀 없다고 좀 들었고요. 또 이쪽 안성 쪽 여기 남쪽을 통과하면 저는 터널이 좀 많이 계획이 되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문화유적이 좀 발굴된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고를 크게 확장하면 그동안 해방 이후에 완전히 이렇게 경도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도 철도, 경도 고속도로. 이제 그쪽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인 거고 새롭게 이제 우리 중부 내륙축이 좀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좀 하나 좀 말씀드리면 포천 최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까지 개통됐는데 이거 할 때도 다 교통량을 예측하고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좀 효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에서 20% 정도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부고속도로에서 20% 정도의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애초에 예측했던 예상 수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포천 세종 안성 구간까지 굉장히 통행량이 많이 늘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경부고속도로 세종까지 연결됐을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게 연결이 안 된 현재 상태에서도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교통분산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속도로도 반도체 고속도로로 통과되는
하면서도 포천세종고속도로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또 향후에도 우리 좀 언론인분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포천세종 구간의 고속도로 또 이제 철도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서 소외됐던 내륙, 중부 내륙권이 새롭게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어떤 중심지로 부상을 하는 그런 어떤 산업 경제적인 거시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하고 연관해서 상상이 안 되는데 국회 정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국회에서 또 검증을 한다. 공식적으로 검증 절차는 없고요. 이번에 통과한 진짜 적격조사라는 것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민간에서 이제 제안서를 수백 엎드려서 만들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국토부에 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돈 대니까 돈이 들어가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돼서 내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국토부에서 공익성이라든가 공익성에서 또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걸 국토부에서 1차 검증을 합니다. 1년에 수백 개의 수천 개의 민자사업 제안이 국토부로 들어와요. 근데 그 국토부로 들어온 것을 다 기재부로 민자 적격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공익성도 있고 경제성도 나온다 라고 선정된 것만 기재부의 KDI의 민자 적격조사를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그런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에 대한 주된 조사는 이번에 이제 통과된 기재부 KDI 민자 적격조사 단계에서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공식적인 검토 단계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살펴볼, 관심 갖고 이제 살펴볼 문제들이긴 한데, 공식적인 어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로서 국회가 검증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런 절차는 좀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식 절차는 여기서 이제 일단하게 된 거고, 전략 경영평가,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문화재라든가 특별한 그런 또 환경적인 위험부담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또 1년간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실시설에 들어가고 이제 억제 선정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추진 절차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말씀 주신 어떤 그 미비할 수 있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국회가 공식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고